오원 유리 다 끝났지? 오원 유리. 오늘은 칠은 절구다. 칠은 절구도 오원 절구같이 기승전결 그렇게 시가 끝나는 것이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 오는 5자고 7은은 7자지.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도 그렇지만 신라 고려 이조 지금까지 온 연대로 어느 사찰 어느 문화재 치고 7원 절구가 안 걸린 데가 없어. 우리 불국사 대웅전에 출연이 안 달려있는 것은 그건 좀 특이하더라고. 출연이 우리 불국사 대웅전에 없는 거 보면 특이해. 그 왜 출연을 안 걸었는가 모르겠어. 오늘은 칠은 절구 해인사 구강루라. 구한말 때 경허스님은 걸출한 선승이다 보니까 해인사나 화엄사, 통도사, 범어사 시들이 많이 남아있어. 우리가 수행인이 왜 이렇게 선시를 알아야 되느냐, 선시를 많이 애워둬야 되느냐. 선시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의 깨달음에 정신적인 응축되어 있는 어떤 선적 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선시를 많이 외워놔둘 필요가 있어. 선방에 가서든지 포교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강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울적한 것도 많고 그러면 이런 선시 한 구절을 되새기면서 산에 올라가서 읊조리고 읊고 그러면은 부딪히는 어떤 쪽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이 시를 한 수 외우고 음미하면서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토구를 지어 놓으면은 연탄 100장하고 쌀 한 가마니 갖다 놔두면은 그것만 먹고 겨울 날 것 같는데 그렇지 않아. 다방에는 차를 뭘로 마시러 가고 도반이 오면은 차는 뭘로 마시느냐. 차 공간이다. 시문학이다. 선시 공간. 연탄 한 장에는 몇백 원인데 몇백 값을 주고 다방에 가서 커피를 사 마신단 말이야. 왜 비싼 커피를 먹느냐. 거기에는 좋은 그림도 있고 또 선후배 만나서 이런저런 도담 얘기도 하고 세태도 알고 풍물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연탄값보다도 꼴이 비싼 다방에 가서 커피를 먹고 앉아있는 그게 문화란 말이야. 그게 산중에 가만히 들어앉아가지고 얼똑하게 계획만 지키고 찬방에 앉아가지고 도통한다고 앉아있고 그런 게 그게 수행의 잘못이야. 선시를 많이 외우고 또 정진하다가 머리가 아프면은 차를 마시고 또 도반 오면은 짜장면도 한 그릇 사 먹고 천년만년 공부할 건데 그런 것이 우리가 선시를 외움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고 떨어지는 것들이 빈 공간에 많단 말이야. 이런 좋은 선시를 애워넣지 않고 어디다 입력시켜놓고 써먹을 때만 내보자면 아무 지것이 지식이 아니야. 원효스님 시라든가 부처님 의상대사 법성계 같은 것도 경보는 왜 의상스님 법성계 같은 것도 이렇게 은밀하고 모르면 묻고
이 도량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여유작작하려면은 여백이 많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활용을 해서 중생에게 보양을 하려면은 이런 경허스님 같은 선실을 해오야 됩니다. 수행인이 불국사 이 불국토에 와가지고 살면서 자기 느끼는 시 한 수 못 남긴다면 그건 수행인이 아니지. 해인사를 간다든가 뭐 성지순례를 갈 때 절에 가서 느낀 것에 대해서 글을 남기다든가 시를 한 부씩 남겨야 그게 주인공으로서 어떤 모습을 다하는 것이지. 뭐 속인들 성지순례 갔다 와가 실지와가 좋더라 나쁘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가지는 말이야. 응? 그러니 계행만 올곧하게 지키고 산다고 해도 그 계행에 집착해서 보면은 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집단 생활 속에서 서로 계로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끝나풀로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면서 그러는 것이 개체인데 마음이 도가 연결했고 빈 공간이 많다라고 하면은 꼭 계행에 의지해가지고 이것이 불법의 전체다 국집할 건 없어요. 마을에서도 예와 악이라 그러지. 예라고 하는 것은 절제고 예라고 하는 것은 지켜서는 꼭 돼야 되는 것이지만 꼭 어른들하고 마음이 융화되고 빈 공간이라도 여백이 많다라고 하면은 예다 하면은 음악이라 음악을 연주한다. 음악이 없는 애는 그게 경직이 돼서 못 써. 그러니까 올똑하게 기도만 하고 올똑하게 계획만 청정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절대 도와 가깝다는 그런 결론은 없어. 그러니까 경을 보면서 선사스의 시도 선배를 만나서 시 한 구절도 얘기를 하고 또 정진여가의 도반 만나면 차를 만나서 차 공간 속에서도 차시를 해오고 그게 기실 마음 밖의 일이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 비에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선사들이 읊어놓기 때문에 애 와서 은밀하고 일상생활에 반출해서 지 살림도 내놓을 줄 알아야 돼. 어느 절에 가면은 내가 거기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그게 선의 발자취라. 의의 경각 대선함하니 왕사 무비 일몽간이라. 적유건곤 탄토객이여 국왕무상 칭천산이라. 해인사터는 원래 연못이었는데 이렇게 배가 지내가는 그런 행주형으로 되어 있어. 배가 지내가는 행주형으로. 그래서 해인사 지금은 뭐 고쳐가지고 뜯어버렸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국왕루 밑에 길이 나가지고 그 길 거쳐서 대웅전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들어갔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도 몇십 년 안 가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우리 해인사하고는 맛이 다르더라고. 그 위쪽에 경항루라고 장경각 경항루라고 있어가지고 큰 채가 있었는데 그 채가 현당 우측에 있었는데 남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해인사는 옛날에 대웅전은 남산을 향한데 남산이 해인사에서는 불이야.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쪽이고 불을 의미를 하고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의미해. 그래서 중국 문학이 양자강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해인사 대웅전이 정면 남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지어져 있었는데 남산은 불이야. 문명이고 밝은 것이고. 근데 1년만 되면 대웅전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대웅전이 앞에 남산을 바라봤을 적에는 큰 스님들이 많이 났다 그래.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이. 많이 났는데. 대웅전이 지리학상 불을 보면은 불이 타고 하니까
남산 정면으로 대웅전을 바라보게 안 짓고 삐딱하니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이 안 나. 그 대신 사람이 안 난다 그래. 그런 질서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풍수 질서를 모르기는 모르지만 의경각 의희 의흐 예? 의경각 대선암 이 경허스님이 아는 부모님 하나 그거는 언제 그렇게 뭘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지 의란 말은 의란 말은 두 개가 겹치는데 어떤 사람의 사람의 인품을 이제 그렸을 적에 그 인품에 대한 그 선생의 도학에 대한 찬미사, 탄미사,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하나의 감탄사, 의희, 대학에 보면은 대인지학이라고 대학에 보면은 대학에 보면은 삼강령 8조목이 나오는데 동양의 도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성을 밝히는 거니까 대학의 최고 소중한 삼강령을 명명덕이라 그래.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힌다. 밝은 덕을 밝힌다. 명명덕이 앞에 명자는 동사로 봐야 되겠지. 밝은 덕을 밝힌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적에 천명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명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의예지가 오상에 갖춰져 있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도노하는 것을 유가에서는 명명덕이라 그래. 밝은 덕을 밝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직지인심을 해서 견성성불하고 우리 본래 청정한 모습을 우리가 도로에서 깨달아서 아는 것이 명명덕에 해당합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뜻을 명랑하고 먼저 우리가 이론상으로 체계를 알아가지고 사물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암산 오르는 길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 본래 청정한 모습의 명명덕이라는 말로 그렇게 도노가 돼야 돼. 지리산 청양봉에 오르는데 루트를 알지 못하고는 맹목적으로 올라가든 반대쪽으로 가는지 어쩌고 하는지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군자가 천하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는 군자 자신이 수행을 해가지고 밝은 덕을 밝혀야 돼. 밝은 덕을 밝히지 않고는 어떤 군자가 백성을 이롭게 할 수가 없다니. 보살이 본래 비어있는 우리 본성을 밝혀가지고 육바람을 통해서 중생을 구원하는 거나 군자가 명명덕을 밝혀서 임금을 보필하고 백성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나 같은 똑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삼강령 할 적에 우선 도노를 하기 위해서는 밝은 덕을 밝혀야 된다. 밝은 덕은 뭐냐? 자리지. 자리. 자기 자신의 도를 깨닫는 자리고, 응? 이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대학에 보면 친할친자로 되어 있는데 친할친자는 좀 깊은 뜻이고 신민은 눈에 드러나게
명명덕이 백성도 누구나 다 갖춰져 있다라고 군자는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백성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고 교육이라는 거예요. 응? 그게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가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같은 어떤 수행의 차원에서 한 모습을 이렇게 이뤄가는 것이 대학의 정치학이라는 게. 응? 요즘은 돈 버는 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응?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시험이니 뭐니 뭐 좋은 대학까지 뭐 이렇게 지치니까 대학에 가면 공부를 안 해버려요. 공부를 안 해. 지쳐가지고. 지향하는 목적이 전부 그거다 보니까. 그래, 돈 생기면 외국에 가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명덕을 밝혀가지고 백성한테 환원해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그리고 지여지성이라 중도 명명덕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해주지만 자기 마음은 언제나 명명덕의 지극한 선에 그쳐 있어야 된다. 응? 항상 진리의 바탕을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사변에 더불어 내가 응용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정치도 하고 또 부모도 모시고 다 이상의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항상 본체는 시극한 선, 명덕, 본래 청정한 그 자리에 일상생활에 사물하고 접촉하다가 자기 방에 오면 자복에 앉아서 그 청정한 본래 모습을 여의지 않고 항상 그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지낼 때 그러죠. 불심 충만업업계 보현 일체 중생전. 부처님은 법계, 이 우주 법계의 부처님은 꽉 차 계셔. 우리가 탁해서 못 봐서 그렇지. 응? 최주스님 제사 지낼 때 결제될 제자 낼 때 연불 하시잖아. 불신 충만업업계. 저는 굵구만 정확하게 알아서 깨달으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부처님 몸하고 내 몸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그 차원이 본래 마음자리는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절대 평등에 똑같기 때문에 그 평등한 내 마음자리를 또 깨닫고 보면은 항상 나는 부처님하고 같은 동일성이다. 불신 충만의 법계 이러면 청정한 내 마음자리가 법계성이 내 몸 아니나 못 맡기게 충만 넉넉한 그런 생각이 훈련이 돼야 돼. 저건 개성 따로 읊은 내 따로 마음 따로.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 10가지 몸 중에서는 국토신하고 허공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10가지 중에서 2가지. 저 청정하게 비어있는 허공은 부처님 몸이고 토암산은 국토신이니까 부처님이 누워 계십니다. 우주 법계가 부처님의 모습. 진리 밖에 다른 모습들은 그냥 왔다 갔다 시간대 공간대 그런 어떤 소멸을 면치 못하지만 진리라면 그런 것이지 않잖아. 부처님 몸은 우주법계에 충만. 내가 정신이 살아서 내 마음 청정할 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탁하고 사물의 마음이 젖어버리면 부처님을 보고 보이지를 않아. 정신이 혼탁하고 시비하고 중생의 살림살이가 그래. 보현 일체정성이라 널리 일체 중생의 앞에 화히 부처님은 계신다.
우리가 이런 개성을 알고 마음에 넉넉함을 느꼈을 적에 일상생활 수행을 해서 내 본래 모습이 부처님 모습하고 둘이 아니는 부처님의 진짜 평등한 그런 살림살이가 내 내면에 넘쳐오른 수연부가 미분주 부처님이라고 그냥 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독각신도 납두고 보살신도 납두고 중생신도 납두고 짐승몸도 납두고 별별 모습을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 납두신다. 그렇지만 그런 건 다 방편으로 중생을 깨닫고 제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진리 자체는 항상 그 모습 그 자리에 충만대가 앉아있다 이 말이야. 항상 이 보리의 자리, 보리는 깨달아 각자 정견 정각 보리의 자리에 항상 앉아 계신다 이 말이야. 응? 거울이 투명하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비치지만 모습들이 다 진행하고 난 데는 거울 그 자체는 가만히 항상 맑고 청정한 그 자리잖아. 응? 그래서 우리 마음을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내 어떤 마음자리가 일치가 됐을 적에 거울의 마음을 비유한다는 거야. 응? 하늘도 그러지. 안개 끼고 저녁 노을 비 오고 별별 모습이 많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하늘은 그런 데에 전혀 따라가서 자기의 어떤 본래 모습이 소멸한다든가 본래 당체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그래 이런 시를 많이 외우면은 신심도 나고 응? 연을 따라서 두라고 하는 것은 중생 제도하는 데에 사물에 나가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건 다 동사격으로 새겨져야지. 예. 이중부정은 뭐냐? 이중부정은 뭐야? 대긍정이지 이중. 예? 이중부정은 대긍정. 미보주 불허하지 아니함이 없어. 부처님은 모습이 어디든지. 그렇지만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말았나. 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변화신이 모습을 다투지만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지 말고 모습이 생기기 전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까 모든 상이 본래 상이 아니라는 것 바탕을 들어보면은 그날로 부처님을 안고 대적에서 앉은다. 금강경 내용이 그렇지. 응?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지만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한다. 보리자라고 하는 것은 정각, 열반, 대학에서 얘기하는 지극한 선, 지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개념이 끊어진 텅 비어있는 것을 지극한 선이다. 텅 비어있는 허공보다도 이 세상에 지극한 선이 어디 있겠냐. 비어있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지극한 선은 존재하지를 않아. 응? 지어지선 군자는 항상 자기 자신의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입장에서 새롭게 해주고 도학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항상 그렇지만 외적인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중생들의 세계에 빠져가지고서 크게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명덕이라는 지극한 선에 갖춰지던 것. 이게 이제 공부가 삼강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뒤에는 이제 경물 취지해가지고 8조목이 나오는데, 이게 다 미수 선생이나 우암 선생이나 율곡이나 퇴계나 저 다 5만 모씩 10만 모씩 읽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이야. 2조 500년 역사 국물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보지를 않는 게 저런 얘기 공부하는 얘기 선비들의 그 참신한 그런 수행도도 하나도 않고 꼭 여인들을 끼가지고 흥미위주로 해가지고 사람을 자극시키고 그렇다. 응? 이 천피
기요컨대 녹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이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는 군자를 찬탄하게 하는 외적인 요인을 가져와 가지고서 군자를 찬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탐미적인 걸로 꾸며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시에 보면은 대나무가 나오고 대나무에 바람이 소설한다 그러면 꼭 그런 걸맞는 인품 얘기를 꾸미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시에서는 흥이라 그래. 흥. 응? 시라고 하는 것은 흥이 있어야 그게 시가 되는 것이지. 흥이 뭐예요? 흥이. 응? 일어나 흥자 흥. 어디도 흥이라는 말이 나왔지? 예? 어디도 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예? 또 비라고 하는 것은 도지요요요 시에 복숭아꽃이 화려하게 피었다. 이런 앞에 기구에 말이 나오면 이건 여인네가 남자 여자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이구나. 그런 시가 꼭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물을 대나무에 지칭할 때하고 또 꽃을 기구에 넣을 때하고 그 맛이 달라. 이건 흥이고 이건 비교를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에 그렇게 잠입을 시키는구나. 시라고 하는 것이 노골적인 시가 뭐 열반이다, 능과 소다, 뭐 지지다. 시 속에서 이런 걸 집어넣으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시는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건드리면 그건 산문이고 그리지 시가 아니야. 시는 감춰. 응? 가을바람과 같아. 곡식을 이겨주는 가을바람. 응? 그 시를 지어도 벽이 맞고 우러나야 되는데 우리 요즘 선사들 뭐 시인 뭐 이런 거 보면은 전부 그저 열반이다 볼다 그거 빼놓고 나면 무슨 열반 개성을 지으려는지 알 수가 없게 그렇다는 거예요. 응? 달러 경어선 같은 경우. 여기는 천피기요컨대 녹주의로다. 저 기수의 깊숙한 물가를 보니까 녹주의로다. 푸른 대나무가 푸른 녹자야 이게 옛날 고자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푸른 대나무가 의히 푸른 대나무가 우거져 가지고서 바람이 민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는 군자의 마음을 수행을 도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깊은 맛이 있는 것을 뜻을 알고 하면은 신심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안 해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기자는 위나라 기현이라는 그 현 마을 고을을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고을에 물이 항아수로 들어간다. 대오산에서 시발이 돼가지고 항아의 물로 들어가는데 이 천피기요기요 녹주의라는 이 말은 중국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요 3대라 그래. 3대 하은주 3대 시대가 끝나고 공자님 시대에 춘추말이 시작이라고. 춘추말이 끝나고 전국시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맹자니, 노자, 장자니 모두 제자백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천피기요컨대 녹주의란 말은 중국 춘추시대에 이 나라에 이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나이가 90이 돼도 배움을 폐지하지 않고 항상 공부를 하고 제자가 강의를 하고 신하가 강의를 해도 항상 그 강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백성이 항상 머리에 기억에 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덕행을 닦은 분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그러니까 그 위나라 이공의 인품을 그리기 위해서 저 깊숙한 물가에 푸른 대나무가 의하게 서 있는 광경을 그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힘으로 비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라. 여절이라는 말은 절자는 끊는다는 소리고, 차라고 하는 것은 끊어서 간다는 소리예요. 또 여탁여마라고 하는 것은 요건 쫓는다는 것이고, 마는 간다는 것이야. 여절여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적에 코끼리 뿔의 상아를 얘기해. 코끼리 뿔 상아나 다른 물건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비슷한 모양을 끊어놓는다 이 말이야. 끊어놔. 우리가 출간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본래 무인물이고 비어있다라고 하는 어떤 도로의 깨달음이 확실히 쓴 것을 절이라 그래. 절이라 그래.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만들 적에 계열을 대강 만들어 가지고서 세부적인 것을 보충해 나가는 것은 뭐냐? 차란 말. 그러니까 상아를 잘라 가지고서 톱으로 잘라서 차라고 하는 것. 자른다는 말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을 만든다든가 무슨 사자 모습을 만든다든가 그 비슷하게 뚝뚝 잘라 가지고 차라고 하는 것은 세분적으로 닦아서 공력을 가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금강경을 봐야 되고 또 내 몸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야 되고 불급성 삼보로서의 승보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걸맞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차라.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보조스님이 도노점수라 그래. 도노점수. 깨달았어. 계열을 알아서, 철저하게 알아서, 내 마음의 본분을 알아서, 수행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한국불교 점수야. 이런 얘기는, 첫째, 대학에서, 대인지학에서는 도학의 얘기를 나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여타기엄화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옥으로 무엇을 만들 적에 그 비슷하게 쫓는다, 이 말이야. 부처님을 만들 적에는 처음 옥을 내가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세공 있게 갖다 주면은 모양을 크게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툭툭툭 자르고, 차라고 하는 것은 손발이나 눈이나 코나 예쁘게 미학적으로 꾸면 그걸 우리가 분자가 도를 알아서 공부하고 스스로 닦고 수행하는 것을 여절여차라고 여타경화하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필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부처가 아니야. 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이 업장을 놓게 돼. 나라는 생각 업장을 놓혀버리면 고정관념이라는 건존재할 수 없고 진리대로 해서 닦아나가는 것이 사마.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는 군자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첫째는 상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도의 근원적인 본래 모습을 도노를 해야 되고 또 작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옥을 먼저 쪼사가지고서 세분을 가는 듯이 공부하는 것은 도학이라고 해도 군자 자수라고 해요. 슬레 한내여 혁해 헌해로다. 슬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거 이름을 많이 하지만 슬이라는 말은 원래 동사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 엄숙하다. 엄숙하다. 슬이라고 하고 비파슬자지만 그래서 가을에 바람이 부는 것을 내 체감으로 느꼈을 적에 소술하다 그러잖아. 소술. 소술. 경호 스님이 이 말씀을 많이 쓰신다고. 소술. 소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내려가지고 낙엽이 청황제벽으로 물들여가지고
가을바람에 수수 떨어진 걸 소라고. 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내리면은 일체 모습은 소리를 맞아가지고 나무들이 다 우수수 다 떨어지기 때문에 소설할 적에는 기운이 씁쓸하고 엄하고 그런 기운을 가을 기운을 가을바람은 소설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설하다 하는 것은 사계절에 여름은 풍성해가지고 모든 게 터덕터덕 붙어있지만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돼가지고 다 쓰러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망상들이 부글부글 끓지만 금강경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업장이 높여지고 비워버리고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가을바람에 비유해가지고 그걸 소설이라고 시에서 표현한단 말이야. 소설. 소설이란 말 알겠지? 응? 소설. 그럴 적에 거문고 설자가 아니고 한문 문학에서 음만 그렇게 따가지고 와서 이건 엄숙하다는 뜻이고 한이란 말은 이제 사람 인변에 한가 한자를 썼는데 이건 좀 굳세다. 굳세다. 설레한래요. 이 명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어지선에 머물러 있는 군자의 학문은 어떤 것이냐. 설레한래라. 항상 자기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고 자기 자신의 진리를 향하는 마음을 굳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덕에 대해서 흩어지지 않게 청진하는 걸 혁해하내라. 요건 순율이라고 해야 돼.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율을 느낀다. 전율을 느낄 때 순율이라고 그래. 동다선 지은 초이선사 이름이 소순이라고. 순이라고. 순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흩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숙하게 다스리.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공부를 해도 흐리멍텅하게 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 공부를 아주 혹독하게 질책하고 엄숙하게 다스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몸 편히해서 그렇게 세상 마치는 것이 복과 수를 오래 사는 것이 다 한다 그러지만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건 지나가는 어떤 시간대 공간들이 큰 의미가 없어. 돈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어디 먹는 거하고 수하는 데 비유할 수가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른이 칭찬을 하든지 꾸짖든지 간에 크게 왔다 갔다 하지라고 생긴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엄숙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순이야. 이게 군자가 공부하는 마음가짐이란 말이야. 안 그렇잖아. 세상 사람들. 좋은 거 먹어가지고 살찌우게 만들고 어쩌든지 신선이 돼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수욕하고 또 음욕하고 색욕하고 혁이란 말은 이 혁자는 빛날 혁자고 이 헌자는 환하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면을 이렇게 순율하게 다스리는 군자의 밖에 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밝음을 주고 깨끗한 이미지를 준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받아먹는 거 좋아하고 남이 돈 벌어가지고 회사 꾸며놔두면 시비집 들어와가지고 그 뭐 검사들이 달라들어가서 해꾸지하고 뭐하고 또 뭐가 올라가려고 뭐 뒷거래 해가지고 뭐 과거에 뭐가 있었니 뭐니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조그만 허물이 쓰면 꺼내려가지고 신문에 대서 투표해가지고 평생 그 분야에 전공한 사람의 어떤 필수 있는 기회를 세상 사람들은 정적에서 놔두지라는 세속적인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망해. 우리나라 장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군자는 엄하게 그렇게 질책을 하고 밖에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부드러운 옷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주 윤택하고
이게 부자스럽고 부유한데 오골 이렇게 만져보면 싸늘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 두건의 갑제에다가 오골 이렇게 달고 다니고 몸에 오골 지니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은 싸늘하게 질척하고 밖에 자기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안 주기 위해서 윤택하게 맑게 밝게 그렇게 드러나는 걸 실천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할 적에는 내강 외유로 해서 밖에는 부드럽게 하고 안에 자신은 강하게 해서 내강 외유라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강 외유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면 그 백분지 천분지도 거기에 가깝지는 않는데 내강 외유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실천적인 도학의 어떤 수행과 깨달음이 밖에 드러나가지고 내강 외유란 말이지 저 사람은 내강 외유한 사람이라고 아무나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거 안 맞는 소리야. 응? 너 망상 피워? 저는 망상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저는 망상 안 피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청석이 그래 안 그래? 맑게 알아듣겠지? 그러니 순례 한례나 혁회 헌례나 이런 얘기들은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한 수행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이런 훌륭한 임금에 대해서 군자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그분이 이렇게 명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지만 항상 절대평등한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치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되어 있어가지고 널리 일체 중생들에 나타나지만 중생을 내면하지 하고 인연 따라서 나아가서 감동을 주는 것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지만 마치 투명한 거울이 사물이 나타날 때 다 수용하고 비춰주지만 사물이 떠났을 때는 투명한 맑은 본체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보리자에 항상 처해서 여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란 말은 경허 스님이 시로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경황로라든가 장경각은 부처님의 장경을 모시고 있는 그 어떤 법당이고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런 의미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의라는 탄미를 붙여가지고 그 행사 제목을 해서 그런 슬픈데 고로 군자는 현기현하고 친기친하며 군자의 살림살이는 그렇다는 말이지. 소위는 낚기 나가고 이기이라. 군자는 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고 소위는 여기서 볼 적에 백성을 얘기해. 백성, 중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적에 군자는 대승보살의 의미를 두고 백성을 의미하는 소위는 소승에 그렇게 견주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어지간히 비교가 될 수가 있어. 군자의 살림살이는 임금을 보필해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다스려가지고 음가양을 조율해가지고 오국백화를 잘 있게 하는 것이 군자의 살림살이. 정성이 잘 발탁이 돼야 그의 풍년이 든다. 정성은 효자지변에서 만들어낸다. 선비생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백사 이양복이 선조시대에 나이가 20살인데 백사 이양복이 나이가 20살인데 나이가 20살이면은 과거 합격해가지고 성균관에 들어와 있는데 70살 먹은 퇴계선생이 도산서원에 계시다가 성균관에 들어가니까 우에 선비들도 많고 점잖은 학자들도 참 많은데 20살 되는 새빨간 너지아래 과거해가지고 들어온 새빨간 백사 이항복이 퇴계선생한테 절을 납법하면서 아니
사람의 자질을 조시라 그러고 여자의 보지를 습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래 묻단 말이야. 예? 아이 놈들이 던져고 그게 기가 뻥끗한다. 예? 응? 남자의 꼬치를 조시라 그러지? 응? 왜 조시라 그러냐? 몰라? 대학까지 다니면 그 의심도 안 가. 왜 남자 꼬치를 조시라 그러냐? 응? 좋아. 응? 응? 왜 여자 여근을, 응? 저질 습자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골짜기니까 축축이 젖어 있어. 에? 젖어 있어. 젖어 있어. 남자 꼬치는 젖어 있지 않게 보송보송하지? 그래, 안 그래? 청석이니 꽃이 보송보송하지? 에?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것은 양을 의미하고 젖어 있는 것은 음을 얘기하는 거야. 응? 이게 말을 쫓자 그러나? 에? 말을 쫓자. 이건 무슨 자냐? 에? 저도 습자냐? 습. 응? 저도 습자지. 그러니까 자지보지하는 소리는 순수 우리말 이 여자들 세계 하는 소리지. 원래 이 자는 남자 남근은 초시라 그러잖아. 말을 쫓자 시오빠라고 하니까 초시라. 응? 그치?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응? 뭐냐? 응? 어떤 게? 저 발음할 때 받침이 지으시라고. 아, 여자. 저놈한테 한 술 배웠네. 저놈한테 한 술 배웠어. 그러냐? 네. 네. 그리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저질 습자를 쓰는데 이걸 발음을 강하게 발음을 씹이 되잖아. 에? 왜 자지를 조시라 그러고 여자 보지를 씹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점자는 성균관 학사들이 250명이 모였는데 점자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성비가 원래 은큼한 사람들이지만 다 과거에 가서 양반 집안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한쪽에서는 저놈 끌어내려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모두 웃음이 터져버린 거야. 응? 냅다 점자는 퇴계 선생이 와서 자적을 하니까 나이 20살 먹은 백사 이양분 쫓아가가지고 에? 응? 왜 조시라 그러고 십이라고 그러냐? 자지보지를 왜 조시라고 십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퇴계 선생은 가만히 눈을 감두고 막 대답을 안 해.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학사들이 좀 쫓아내라고 그러노. 그러니까 이제 백사 이항복은 이제 물러난 건데, 백사 이항복에 가고 나서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왜 저놈이 선생님 앞에 저런 소리를 합니까? 왜 저놈이 싸가지 없이 저놈이 점자는 선생님 앞에 무슨 학문을 묻든지 도학을 묻든지 하되 이 건전한 학당에서 저런 소리를 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저놈은 나이 30여 살, 40에서는 정승이 될 놈이다. 에? 정승은 임금을 보필해가지고
음과 양을 도와서 시와 연풍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이 말이지. 정승은 임금을 보필해 가지고서 음과 양을 잘 조화해서 나라가 풍성하고 곡식이 있고 과일이 많이 있고 그걸 주도하려니다. 그런데 그 떠들고 욕하고 한 선비들은 찌그러져 버린 거지. 저는 이제 원래 큰 문건이 될 거라고 대물이 될 거라고 이제 알아버렸어. 근데 그 백사 이항복이 임진왜란 때 선조 모시고 저쪽 압록강 몽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지. 백사 이항복에 그렇게 재주가 있던. 응? 네. 이건 말을 쫓자니까 조신대 자지라고 그러고. 왜 젖을 습자를 보지라고 하느냐. 응? 자지란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지란 말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응? 우리만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응? 호박을 보지라고 해도 되고, 이거 해주신 들으면 또 많이 나버리겠다. 응? 자지 보지란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야. 조시라고 하든지, 습이라고 하든지, 여근이라고 하든지, 남근이라고 해만 우리 말이라는 말은 없어. 내가 요즘 이제 낚시하는 놈들 뭐 잡아주고 뭐 해가지고, 저 텔레비를 많이 보면은, 국문으로 그 자막이 나와. 계속 자막. 응? 초태가 안 좋다. 초태가 뭐냐? 오늘은 초태가 안 좋다. 그 무슨 소리냐? 뭐야? 나도 모르겠어. 초태가 안 좋다. 네? 어디는 씨알이 좋고 어디는 씨알이 좋고 메소메소인데 어디는 초태가 안 좋다. 그게 뭐냐? 네? 뭐야 그게? 응? 낚시 조항이 낚시조자, 태로태자 낚시 여건이 좋지 않다는 말을 국문으로 그렇게 조태가 안 좋다게 누가 알겠냐 그거? 누가 알겠어 누가? 응? 그러니까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동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뜨끄라고 같이 이렇게 연기가 돼가지고 표현이 돼야 국민의 어린의 정서적인 것도 안정감이 없고 시험을 쳐도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왜 공경을 해야 되는가, 왜 충이라는 충자, 신하라는 믿을 신자, 뭐 이런 뜻이 내지의 뼛속에 이렇게 깊이 파묻혀지고 그러지. 이게 조태라고 저렇게 계속 나오는 거 내가 모르는데 내가 지어낸 거야, 지금. 내가 그런갑다 싶어져지. 조태, 그러고 나서 성향이 안 좋다. 낚시에,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대하고, 우리 후대 세대하고 교육이 지금 어느 하지? 정립이 안 되고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군자는 음과 양을 잘 조율하고 다스려가지고 현기현하고 친기친이라 그 이 세상에 어진 사람을 감춰놓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군자 있게는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의 그 인품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거야. 그 사람의 어진이를 발탁을 해서 어진이로서의 대접을 해주고 그 인품의 그 공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밑에 장관들 옛날 뭐 선거 때 도움을 받고 뭐 한다고 그런 사람으로 충당되고 나라가 꼴이 되겠냐?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글자를 잘 새겨야 돼. 그 어진이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서 그 어진이를 어진이로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우의 현자는 어진이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타동사 의미를 지니고 있어가지고 어진현 하면 그게 형용사지만 어진이로 발탁을 해서 그 어진 사람과 대접을 해.
그래야 나라가 살지. 그 백성의 친척들이나 그 백성의 부모들을 군자는 자기 부모같이 생각을 해서 자기의 친부모로 똑같이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야. 그 어디서 나오냐? 명명덕하고 신민하고 지어지선에 머물렀다 그런 거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정치의 뿌리야. 응? 이게 뿌리야. 응? 해사를 운영해도 마찬가지고 사찰 주지를 마찬가지. 백성들은 이렇게 군자가 도덕적으로 저렇게 깨달아서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어지선에 머무른 도덕을 갖춘 군자들이 정치를 했을 적에 그게 영향이라 이거니. 백성들은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주저주저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다 그렇게 그 사람의 즐거움을 같이 이렇게 즐거워. 응?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근심을 대신해서 근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백성이 뭔가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같이 즐거움을 느낀 사람만이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지. 또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이롭게 베풀어주고 모두 부자리를 균등하게 빈부격차가 없이 절대 평등하게 잘해서 그 이익 준 것을 그 이롭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한 군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선에 머무르고 백성을 항상 새롭게 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은 명명덕을 밝힌 삼강령, 세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강령을 대학에서 그렇게 2조 500년 동안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들이야. 응? 근데 그것들이 불교를 모르니까 있는 것만 알고 없는 것 모르니까 실패한 거야. 2조 500년.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천피기호콘대 녹죽의리로다. 이건 어떤 사람의 인품을 대나무에 비유해가지고 그 인품을 그려내기 위해서 기구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한 경각이 신선같이 널려있는 산봉오리를 대하니 선만 왕사 무비 일몽간이라. 지난 일들이 살펴보니까 하나의 꿈 사이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전에도 행사 오셨고 지금도 행사 와서 국왕루에 앉아 계시면서 국왕루 옆에 북과 종이 옛날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더라. 국왕루 분위기가 그렇다 이 말이지. 의경각이 선암을 대하니 신선 같은 산을 대하니 왕사무비 일몽간이라. 세월이 벌써 흘러가지고 지난 일들은 꿈처럼 지나가지 아니함이 없더라. 적유건곤 탄토객이여 국왕루상의 천산이라. 적유 마침내 유건곤 하늘과 땅을 삼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는 나그네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삼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는 그런 나그네가 있는데
오늘 구광루에 올라서 구광루 앞에 펼쳐진 천산들이 무게가 얼마인 것이냐 칭 저울에 달아본다. 저고리 너는 네 마음 저울 위에다 한번 올려놓고 다뤄봤냐? 네 마음이 몇 건이나 되더냐? 응? 못 다뤄봤어? 달아봐야 돼. 응? 마음을 한번 달아봤냐? 못 따라본 것 같습니다. 응? 못 따라본 것 같습니다. 안 달아봐서 못 달아봤어. 달아보면 알겠다 그 말이냐 그럼?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어이가. 하늘과 땅을 삼켜버리는 주인공이 있는데 하늘과 땅 무게가 이 세상 자로 잴 수가 있겠냐? 잴 수가 있겠지. 과학자들이 그런 걸 잘 하니까, 모습이 있는 건 잘 하니까, 모습이 없는 건 과학자들이 허당이야. 에? 허당해요. 이게 무슨 말을 브레콜이니 뭐니 그따구 이름을 붙여가지고 궁극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달겠느냐? 우리 마음은 가볍기가 깃털보다 더 가볍지만, 무겁기로 말하면 천지보다 더 무거운 거야. 하늘 하면 내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오잖아. 땅 하면 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 세계 하면은 또 세계가 내 마음속에 쓱 들어온다는 거야. 이 마음이 이렇게 불가사하게 큰 거예요. 근데 도반한테 자존심 상한설 한자 들으면 반응근육보다 더 적어져가지고 나는 오늘 점심 못 먹겠다고. 점심 먹으러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굶겠다. 굶으면 해결이 되나? 응? 그렇게 수행을 못하면은 마음 쓰는 것을 바늘 콧근육보다도 더 적게 쓴다. 마음 한번 오늘 적을 때 달아봐가지고 몇 건이나 된가 한번 가져와봐. 이게 굉장한 소리야. 이 경원 스님의 살림살이가 이런 거야. 에? 하늘과 땅을 삼키기도 하고 뱉어버리다는 객이 있는데 공황무상에 떡 올라가지고 해인사 앞뒤 산을 몇 건이나 되는 가 한번 저울질 해본다 이거. 이 세상 주인공이야. 에? 가야산 홍류동이라 제목을 수군시수 수군만고 만리분중 수석간이라 대광명체 무변내요 피복점간 수여산이라. 가야산 홍류동 해인사에 올라가면은 농산정이라고 보이는데, 농산정이 태곤 선생이 놀다가 신선대 갔던 저 정자가 하나 있지, 홍류동에. 우리 어렸을 적에 해인사 들어갈 때는 산도 산이고 소나무도 산이지만 물이 많았어요. 물이 엄청. 왜 요즘은 그렇게 산중에 물이 그렇게 줄어든지 알 수가 없어. 주위에 뭐 쓰는 물들이 아파트니 뭐니 그런 영향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려서 해인사 들어갈 적에는 안개가 여름에 차오 물이 껴가지고 옆에 사람 말이 안 들릴 정도야. 그 홍류동에, 홍류동, 가야산 홍류동, 거기에 시제를 짓는 수군 시산 수군 만고. 누가 물이라고 말했으면 누가 산이라고 말했더냐. 흘러가는 물을 물이라고 이름을 짓고 누가 산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봉돌이가 중첩대에서 늘려있는 것을 만이라 그래. 내가 산은 산이야. 응? 산을 또 매라 그러지 우리말로. 매. 에? 산매. 산새를 맵새라 그러잖아. 그렇지? 맵새라고. 응? 누가 이 물이라고 말하면 누가 이 산이라고 말하더냐. 운이 운중 수석간이라. 산은 구름 사이에 숨어버리고 물은 돌 사이에 숨어버리고 흐른다. 숨어서 흐른다. 그런 뜻이겠지. 산이란 말도 물이란 말도 여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산은 구름 속에 숨어버리고 물은 큰 바위 돌 사이에 숨어서 그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간 거야. 누가 산을 산이라고 누가 물을 물이라고 하던가.
이런 표현 소리를 한번 들으면 심신이 그냥 맑고 깨끗한 것이, 이게 시야. 대광명체. 대광명체는 건곤을 탄토하는 격은 경어스님 자칭이고 일체중생의 마음자리를 그렇게 대변해서 하는 것이고, 대광명체라고 하는 것도 일체중생의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자리, 경어스님의 마음자리, 대광명을 쏟아내는 본체의 그 진리는 무변의 가시라든가 바퀴라든가 그런 것이 한정된 것이 없어. 내 마음이 어디가 가시고 어디가 바깥이고 어디가 내 마음이 중간이고 어디가 내 마음이 끝이냐. 에? 내 마음은 허공같이 동서남북이 없어. 변도에도 없어. 중간도 없어. 그거 알아버리면 불교 천하 쉬운 거야. 대광명의 체는 가시나 바깥이 없는데 피복 점간 수여산이라 나는 배를 내놓고 배꼽을 내놓고 배를 내놓고 해칠 피참을 몇점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배를 내놓고 이 말이지. 점간 수여산이라 저건 산이고 이건 물이다라고 점치면서 이렇게 본다. 에? 저건 산이고 이것은 물이야. 이렇게 점치다 보면은 자기가 산이 돼버리고 물이 자기가 돼버린 거지. 이게 수행이야. 에? 가야산 전체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응? 산과 물이 나 빼놓고 존재하는가? 내가 있으니까 가야산도 있고 행사도 다 있는 것이지. 최고원 선생이 이런 시가 있지. 유명한 시. 홍유동에서 지금 유명한 시가 있잖아. 무슨 시야? 에? 무슨 시냐고? 응? 응? 유명한 최고원 시 있잖아. 행사에 살면서도 그 시 모르가지고 제대로 안 놓으면 한 놈도 내가 못 봤다. 응? 행사 대중들 자존심 상하면 모르지만. 그거 있잖아. 학이 뭐야? 최고원 시. 행사 홍유동에 거기 가면 농산정이라고 있는데 농산정, 응? 농산정. 산을, 농이란 말은, 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응? 농담한다는 농이야? 이 농자가 무슨 농자냐? 응? 새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새를 가둬가지고 집에서 키울 적에 저 농자를 쓰잖아. 그렇지? 홍유동에 가면은 선비들이 이 만자, 간자, 몇산자를 따가지고 거기서 시 함수도 꼭 지어야 돼. 에? 여러모로 피사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유명한 최고원 선생이 홍유동에 그 행사 올라가서 홍유동에서 지은 시 아니? 광분 첩석 후증만 미친 물이 첩첩이 쌓인 돌 위를 그 행사 내려오는 홍유동물은 미친 듯이 달리면서 후중만이라 거듭거듭된 산을 후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소리듯이 막 우레를 친다 이 말이야. 그게 물소리밖에 안 들리지. 광분첩석. 그 산골짝 물이 계곡이 그렇잖아. 첩첩. 바견자가 3개다. 첩첩이라고. 청산 첩첩 밑하고 할 때 너가 아침 세송할 때. 아침 세송할 때도 그 국문으로 써서 하지 너거든. 바른말 해봐라.
그 양심도 없냐? 응? 한번 써져 있고 밑에 공문에. 그거 물어야지, 묻지도 않고. 양심이 있어, 없어, 너들은. 응? 첩석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의 돌이 첩첩 포개져 있는 것을 첩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가야산에 흐르는 물이 미친 듯이 첩첩으로 쌓아놓는 그 계곡의 돌리를 미친 듯이 달리면서 소리는 거듭거듭 병풍처럼 쌓여있는 매를 산을 후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소리 지르듯이 냅다 소리를 지른다. 그러다 보니까 인언한 문 지척간이라 인언한 문 지척간이라 사람의 도란거리는 말소리가 지척이란 말은 지극히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지척간에서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내려서 흘러내는 소리가 그렇게 우렁창에 들린다는 시원하지? 광군 첩석 후중마. 산에서 살면 저런 시가 한번 떡 보면은 좋은 도방, 훌륭한 스님이 지어준 시적인 분위기에 폭 빠져야지. 이것도 그만, 저것도 그만, 그래가지고 안 돼. 시원해? 이건 기승에는 이제 그렇게 고은 선생이 지었고, 하고 싶은 소리는 혹공시비 성도이하야 고교유수로 진농산이라. 혹 세상에 옳고 그른 시비 소리가 당신 귀 속에 도착할까 두려워서 고교유수로 진농산이라 진지 하여금 흐르는 물로 다 산을 농이라고는 에워싸게 한다. 가야산 흐르는 물소리는 얼마나 크든지 미친 듯이 달리는데 사람 말소리 옆에서 들리지 않아. 그 흐르는 계곡 물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든지. 왜 저랬을까? 여기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량이니까 세상의 시비소리는 저 물소리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서 온 산을 물소리로 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둬버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 속에 살면서 시비는 더하니 그게 문제가 크지. 그 속에 살면서. 뜻 알겠어요? 알겠어? 미치게 척척된 돌을 미친 듯이 달리는 물소리는 거듭된 산봉어리를 호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으니 사람의 말소리는 지척간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다. 혹공시비 성도야. 왜 물소리가 그렇게 크고 온 산을 에워싸고 사자휴같이 그렇게 우렁찬 소리일까? 그것은 아마도 혹공 산도 세상의 시비를 싫어하고 해인사의 깊은 분은 세상 시비를 싫어하니까 세상의 시비 소리가 그 기전에 이르를까 아마도 두려워해서 이 흐르는 물로 하여금 모든 가야산을 전부 다 에워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가 만가. 그런 시가 있어. 딱 에워. 기운이 살아나잖아. 이런 시를 외우고 저런 시를 음미하면 내 공부 기운이 살아나. 찐찐하니 연불이 최고다. 경이 최고다. 계율이 최고다. 이것이 불법이다. 저것이 불법이 아니다. 그런 시비할 것 없어. 다 한 모습이야.
이런 시를 내오고 은미라 하면은 속이 툭 트여. 응? 잠궈냈던 마음이. 지금 몇 시냐? 그렇게 시간이 가버렸냐? 응? 남전당 한구에게 준다. 사람 이름으로 부를 적에는 전이라고 발음을 해. 이 샘천자를. 지명을 얘기할 때는 발음을 천이라게. 김천이라고 그러지 김전이라고 안 그러잖아. 그렇지? 김전이라고 안 그러고 김천이라고 그러잖아. 이건 남전 스님은 옛날 근간에 계시다 가신 훌륭한 석주 스님 은사인데 이분이 경어집이라는 이 글씨를 썼어. 시에 낙관도 그렇게 써있고 경어 스님 제자야. 하남스마 이게 남전 스님 글씨야. 이게 명필이라 그래. 언징경이 채로 쓰신 건데 남전 스님이라고 서울에 계셨는데 우리 노스님이 해인사 강원에 가야 되는데 해인사 강원에 들어가려면 자기 먹을 양식을 강원에 내야 되는데 자기 먹을 양식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고봉노 스님이.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남전 스님을 통해 가지고 해인사 이만경 스님에게 편지 한 장 써서 태수 좀 양식 좀 되게 해달라 해가지고 편지를 쓴 게 지금도 내한테 가지고 있어. 남전 스님이 이만경 스님한테 우리 노스님 강원에 들어가는데 양식값 좀 대달라고. 그래가지고 2년 8개월 동안 그 양식을 받아 먹고 강당에서. 너들은 요즘 서로 강당에 너그 양식값 안 내지? 에? 양식값을 내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그게 양식값을 내야. 이만희 만포장인데 공부가 안 되지. 그래도 너는 불평불만이 많은데 50년 때 60년 때는 자기 영식값을 절에 내야 돼. 내야 되니까 은사하고 상자하고 관계가 아주 엄청 깊은 거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자를. 근데 요즘 큰절 주지 않아 하면 행자는 다 자기 상자가 돼버리니까, 자기 상자가 돼버려. 자기 상자는 상자를 들어가면 자기 책임을 져야 돼. 이 남전 스님한테 주는 편지라, 묵자 선창 세인아니라 묵묵히 선창에 앉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미 반이나 지나갔다. 반이라고 할 적에는 이미 늦었다. 반이나 지나갔다. 불국사 살다 보니까 선창에 앉아있다 보니까 세월 흐름이 이미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 그 소리지. 혼망 연유 모의간이로다. 수연 혼망 비무험이나 노호무청 병험하니라. 묵묵히 선방 창문에 앉아있다 보니까 세월이 이미 반이나 흘러갔는데 혼망세유 둥글게 세상에 모두 아프고 병든 그런 것들을 혼망 선방 하도 들다 보니까 혼연히 몽땅 다 잊어버리니 모의관이라 모자 주의가 모자 둘레가 간 너그럽다. 모라고 하는 것은 모자니까 모자 둘레가 너그럽다. 이 산중에 들어올 적에는 쓰고 온 모자가 빡빡하더구만 벌써 반이나 지나고 보니까
수행이 돼가지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또 정신도 그만큼 차고 줄어들었다. 잊어버리니까. 응? 스님이 보면은 이게 창백하고 바짝 여워야 수행성의 냄새가 나지. 스님이 그냥 얼굴이 그래 너무 좋으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따라서 굶어가지고 살 빼란 소리는 아니다. 응? 모자 둘레가 너그럽단 말은 살이 빠졌다는 소리. 체중이 줄었다는 소리. 응? 그렇게 봐야 돼. 응? 그게 옛날 어른들의 그 아주 묵은 소리라니까. 묵은 토종 얘기야. 요즘 전부 인스턴트? 응? 이런 게 다 토종 얘기야. 수연 혼망 비무염이라. 비록 수행을 통해서 둥글게 모든 걸 날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비무험이라 증험된 것은 있어. 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런 어떤 증험된 것을 험이라 그러지. 증험함이 없지 않다. 뭘 증험했느냐. 노호무청 병류하니라. 늙어가니까 우와 청을 증험할 수가 있고 병이 드니까 한을 증험할 수 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늙어가면서 늙은이들 비 온다 그러면 뭐 허리 아프다 그러지. 삭신이 쑤신다 그러지. 전라도 말로 삭신이라 그러냐? 몸에 삭신이 푹푹 쑤시는 거 보니까 비가 올라고 그런가매. 그러지. 전라도 사람들 노인들. 공부하면서 공부는 느낀 것이 없고 늙어가니까 비 오고 날 깨끗하고 날이 깨끗하냐 몸이 좀 가벼운 것 같고 비가 올라오면 몸이 무겁고 그런 것만 느껴진다. 부수적으로 병들어서 누워있으니까 차가우면 덜덜 떨리고 따신 것은 좋고 병이 들고 보니까 차고 드신 것도 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너 생각뿐이고 늙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삭신 주시고 아플 때 너 생각나고 너하고 떨어져 산 지가 벌써 여러 해 되는데 세월이 이미 반이나 흘러가 버리니까 너는 내 떠나서 젊은 놈이 닐리만보로 이산지산 다니면서 잘도 돌아다니고 잘도 살 것 같지만 내 신세는 쪼그락망태가 이렇게 됐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내면에 생각도 들어있는 거야. 그게 젊었을 때는 뭐 몰라 이놈들아. 너희들 몰라? 나이가 들어봐서 상자를 들여봐야 알지. 죽이도 살지도 못한 것들. 또 한 마리 묵자선창 세인아니라 묵묵히 선창에 앉다 보니까 세월이 또 이만히 반쯤 흘러가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향심 영유 소분감과 고향생가 향심 노수탈지야 고향생가 출가에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향심은 영유 소분감과 어찌 조그마한 분이라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관망하는 것이 있겠느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몸도 약해지고 뭐 했지만 마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굳세져서 정진 열심히 한다 이 말이지. 호록 고인 음신절하니 문득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니까 밑에 남전 스님에게 어떤 친구 의미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칭도 있고 나하고 정이 두텁다는 그런 말도 있고 고인은 여러 가지야. 호록 고인이 음신절이라. 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음자고 신이라고 하는 미술신자니까
상대방 안부 편지를 음신이라 그래. 음신, 편지. 음신은 편지란 말이야. 고호령 문득 고인이 편지, 나한테 편지 한 장 안 한다 이 말이야. 응? 음신이 끊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저놈이 편지 안 하니까 늙은 내가 편지해야지. 응? 요서일개 키 흔하니라 애월하지 한 개송을 써서 서라고 하는 것은 써서 이 두 마리지만 좀 개송을 써가지고서 기하느니라 너 요즘 거쳐 헌이라고 하는 것은 방 뜻이냐 한이라고 하는 방이 춥느냐 그런 뭐니까 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안부 묻는 거야. 일개 서한이라 일개 서한을 물어본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몇 마리냐? 오늘 네 마리만 하자. 벌써 시간이 적었다. 녹두구이란 말이 나왔으니. 응? 이거 다 애워야 돼, 다 애워야 돼, 한 마리라도. 에? 수행이면은 올떡하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깨달으면 최고다. 이러지만 사람 냄새가 안 나는 말이야, 사람 냄새. 부처가 돼도 사람 냄새 안 나고 중생하고 애매는 부처는 장사가 안 되지. 응? 이걸 다 애워. 다 이게 사람 소리야. 에?